안녕하세요. 9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다양한 관찰 평가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관찰을 통한 평가 방법들이 나옵니다. 일화기록, 시간표지법, 표본식 기록, 행동목록법, 사건표지법, 형정척도법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자, 이화가 여러 상황에서 보이는 행동을 관찰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은 왜 중요하지요? 유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아의 발달 특성으로 나타나는 유아의 행동을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관찰이 더욱 필요한 것이고 또 그 관찰로 인한 기록을 잘 해놓는 것도 객관적으로 하는 것도 또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평가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관찰이든 관찰은 일회성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일상적 관찰을 통해서 교사는 유아의 흥미, 발달 수준, 또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서 개별 유아를 위한 교육 과정과 지도 방법을 계획해야 합니다. 관찰을 그러면 왜 필요하나? 관찰은 유아가 언어 발달을 일단 미성숙한 발달 단계이기 때문에 언어적 의사소통만으로도 언어적 의사소통만으로 평가하기에는 좀 제약이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유아가 표현하지 못하는 비언어적인 것도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유아는 발달 특성상 주의 집중 시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표준화된 검사는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과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아가 자신의 능력대로 최대한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찰을 통한 평가 방법이 유아기에 더 적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관찰을 통한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 일화 기록입니다. 일화 기록은 교사가 관찰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서술해서 기록한 것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화 기록은 사실적인 기록이어야 되고 관찰자의 주관적 해석은 구분해서 기록해야 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난 후에 기록하다 보면 그 기억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관찰한 즉시 기록을 해야 되는 것. 그런데 만약 상황을 관찰한 후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했다면 핵심 단어만 일단 빨리 기록을 하고 시간이 나면 그걸 문장으로 완성하거나 혹은 녹음기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일화 기록의 장점은 기록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별도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지 않아서 기록이 간편할 수 있다는 점, 관찰 상황과 관찰된 행동을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는 점은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기록을 하면 편견이 들어가거나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해서 자세한 상황 묘사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짧은 시간 동안 관찰한 행동과 상황을 기록하기 때문에 일화 기록만으로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이유와 상황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을 잘 알고 일단 일화 기록 방법은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므로 이에 대한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겠지요. 자, 학습에 대한 유아의 태도나 성향, 정서 발달, 또래 관계, 다루기 어려운 행동 등은 상황적 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장면을 관찰해서 하나의 사건에 대해 기록해야 하는 일화 기록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일화 기록을 할 때 참고해야 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는 228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자, 일화 기록법을 사용을 할 때 그 기록 방법과 실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화 기록을 할 때 참고사항, 발달상의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기 원할 때 일화 기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찰 후 가능한 빨리 핵심 단어를 사용해서 메모를 하거나 혹은 녹음기를 사용해서 기록하거나 녹음할 수 있습니다. 관찰 시간, 장면, 진행 중인 활동 등 상황적인 자료가 기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찰 아동의 주 행동이 적혀 있어야 되고 한 가지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유아가 한 말은 그대로 인용 보호 안에 적고요. 유아와 상호작용하는 다른 유아, 교사의 말과 행동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발달상 중요 요점을 적어 놓습니다. 기록이 객관적이고 사실적이며 추론과 해석은 배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아의 발달상 다양한 일화를 모으기 위해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체크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의 그 실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점심을 먹으려고 배식하던 중 도윤이는 다른 아이들의 배식이 끝나기 전에 점심을 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진아가 소리쳤다. 선생님, 도윤이가 먼저 밥 먹어요. 그러자 도윤이는 진아에게 얼굴을 찡그리며 야! 하고 큰 소리로 질렀다. 그 소리에 놀란 진아는 울고 말았다. 부담임 선생님이 도윤이에게 김도윤 하고 단호하게 불렀더니 이번엔 부담임 선생님께도 아까와 같은 큰 소리로 안 먹었어요 하고 소리를 질렀다. 자, 해서 도윤이가 실내에서 큰 소리를 자주 내서 주의를 준 적이 있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진아에게 큰 소리를 질러 진아가 울고 말았다. 배식 시간 동안 다른 친구들이 준비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실내에서는 조용한 목소리로 대화하는 것이 학기 초에 정한 우리 반 약속인 만큼 이에 대해 지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윤이가 그런 행동을 한 원인과 도윤이의 마음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한 뒤에는 다음과 같은 평가로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관찰 시간, 장면, 진행 중인 활동 등 상황적인 자료가 기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관찰 유아의 한 가지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유아가 한 말이 그대로 인용 보호 안에 적혀 있는지, 관찰 유아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그 유아와 상호작용하는 다른 유아나 교사의 말과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지, 기록이 객관적이고 사실적이며 추론과 해석이 배제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떤 평가 방법을 우리가 보았죠? 네, 관찰을 통한 평가 방법 중에서 일화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표본식 기록입니다. 자, 표본식 기록은 관찰 대상, 장면, 시간을 미리 선정하고 그 장면에서 일어나는 유아의 행동과 상황을 집중적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일화를 가장 자세하게 표현하는 관찰 방법입니다. 또한 장면의 특정 부분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기록하기 때문에 행동의 미묘한 변화를 기록하는 데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관찰 지속 시간은 대략 10분에서 30분 이내이며 기록지의 왼쪽 여백의 시간을 기록합니다. 자, 그 예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관찰 장면 이렇게 적고요. 또 왼쪽에는 시간 간격도 표현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약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발달 영역별 또는 교육과정 영역별로 이렇게 요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표본식 기록법이었습니다. 자, 예시를 잠깐 보았다면, 아, 이런 형태로 기록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자, 표본식 기록의 장점, 단점 살펴보겠습니다. 장점은 유아의 행동과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기 때문에 유아의 발달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할 수 있고요. 또 관찰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이 기록되어 있어서 관찰자 외에 다른 교사에 의해서 재분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기 초에 교사가 전년도 표본식 기록을 분석하면 개별 유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본식 기술에는 기록하고 분석, 평가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소수의 유아만을 관찰할 수 있어서 비효율적일 수 있고 주관적인 해석이나 추론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라는 점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파악을 하고 표본식 기록법의 장점을 살리면 좋겠죠. 자, 그럼 표본식 기록의 기록 방법 살펴볼까요? 자, 표본식 기술을 하는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의 원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하고자 할 때, 그리고 유아의 행동과 말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면서 유아의 전반적 발달을 살펴보고자 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자, 관찰 일시, 대상, 관찰자의 이름을 미리 기록하고요. 관찰된 장소, 장면 표시하고요. 객관적인 사실만 기록하고 가능한 한 자세하게 적고 행동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유아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도 함께 기록을 하고요. 현재형으로 적고 직접 화법을 이용하고 인용 부호도 사용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하고요. 정해진 간격으로 시간 표시를 하고 10분 동안 기록, 매 1분, 30분 동안 기록, 매 5분 간격으로 기록할 수 있겠습니다. 표본식 기록 마지막에는 발달 영역별 혹은 교육과정 영역별로 간단한 요약을 첨부하고요. 발달상 중요 요점을 적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표본식 기록법의 기록을 눈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보셨습니까? 네, 표본식 기록은 유아의 발달 단계, 발달에 어떤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1년 동안 우리 아이가 이 반에서 다양한 영역에 따라서 발달이 이루었는지 관찰 기록을 할 때 많이 활용이 되는 편이지요. 자, 그 다음 사건표지법입니다. 자, 사건표지법의 예시를 먼저 한번 볼까요? 표본식 기록과는 달리, 이거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사건표지법이 나오는데, 사건표지법에서는 ABC 서술식 사건표지법 예시가 나오고요. 234페이지에 나오죠? 그리고 빈도사건표지법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죠? 며칠에는 몇 번 했고 이렇게 빈도별로 몇 회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고 이거는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네요.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표지법. 관찰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나 행동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그 사건이나 행동이 나타나면 형식에 따라서 기록하는 방법인데요. 관찰이 이루어지는 단위는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자 하는 사건이나 행동이 일어났을 때 관찰 전에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이나 사건을 명확하게 추론하기 때문에 그 행동이 일어날 때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찰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이제 미리 정해놔야 되는 부분이겠죠. 사건 표지법에서는 행동이 나타나기 전의 상황, 그리고 실제 행동, 그리고 행동이 일어난 이후의 결과, 이렇게 시간 순으로 기록하는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 우리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 했었습니다. 정확히 한번 되돌아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ABC 서술식 관찰 어디서 했을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여기. 자, 173페이지도 나옵니다. 선행 조건, 발생 행동, 후속 결과 이렇게 해서 ABC 관찰법이 나오지요. 요거는 우리 행동 수정의 이해 및 행동 지도 방법에서 기능적 행동 평가 방법, 직접 관찰법 할 때 교실에서 그 행동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조건이었는지, 그리고 후속 결과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관찰하는 방법으로 ABC 관찰의 기수식 방법이라고 해서 우리 챕터 7 할 때 우리가 다루었었어요. 근데 여기는 유아 행동의 관찰 및 평가 챕터에서도 사건 표지법의 서술식 사건 표지법,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에서 다시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건 표지법을 사용해서 관찰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들을 지킵니다.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 사건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어야 된다. 어떤 행동을 내가 보는지를요. 그리고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을 언제, 어디서 잘 관찰할 수 있는지도 정합니다. 뭐 예를 들면 아침 놀이 시간에, 오후 시간에, 급식 시간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종류의 정보를 기록할지 미리 정해두고요. 행동을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으로 기록할 것인지 혹은 빈도 사건 표지법으로 기록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 관찰 행동이 자유놀이 시간에 블록 영역에서 보이는 공격적 행동이나 부정적 행동이에요. 어떤 종류의 정보를 기록할지 미리 결정을 해놓은 상태죠.
그러면 지금 관찰일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오전 시간이죠. 여기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오전 자연우리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이렇게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빈도 사건 표지법으로 몇 번 했는지 이렇게 체크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알고만 계시는 거고 이 빈도 사건 표지법으로 학부모 상담을 할 때 자 이렇게 제가 관찰을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면 부모님들께서는 이 교사는 우리 애가 몇 번 했는지만 체크한 거야? 라고 그렇게 긍정적인 데이터는 데이터가 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자,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 사건이 일어난 그 맥락을 기록하기 때문에 행동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지만 관찰의 자료를 수량화하기는 어렵고 신뢰도 측정도 어려울 수 있는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건 전, 사건 후 이렇게 나누어서 시간대도 또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아이가 어떻게, 어떤 시간에,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행동하는구나를 잘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표에서는, 표 9-3에서는 교사가, 몇 번의 관찰, 뭐 쭉 이어졌겠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관찰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7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시 50분부터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관찰을 한 겁니까? 8시 50분부터 9시 45분 사이에 지금 가운데 갈등 상황이 몇 번 일어난 거예요? 7번 일어난 거예요. 네. 자, 그럼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관찰을 해야 되지요? 오랜 시간 관찰을 하고 사건 전, 그 다음에 사건 후를 이렇게 나누어서 서술식으로 했다면은 빈도 사건 표지법은 오늘 몇 번, 내일 몇 번, 6일에도, 7일에도, 8일에도, 9일에도, 10일에도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횟수만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런 연구를 할 때는 빈도사건 표지법도 효과적이지만 현장에서 유아의 행동 관찰 기록을 해 놓을 때는 그래도 빈도사건 표지법보다는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도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의 예시를 한번 보시고 본인이 설정한 UI 다루기 어려운 행동을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으로 서술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참고하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셨나요? 그러면 세 번째 시간부터는 시간 표지법 이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